자, 연극성 성격, 영어로는 히스트리오닉. 이게 뭐 무대다, 극장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연극성 성격, 마치 네. 연극을 하듯 감정이 좀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띠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분들은 연극의 주인공처럼 음, 항상 여러 사람들이 있거나 한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집중을 끌기 위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극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해야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뭐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주먹보다 식성을 풀리는 사람들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연극성 성격이 이 관종에 좀 가까운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음, 말로는 관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연극성 성격에 제일 적합한 내용인 것 같고요. 외모를 꾸며도 좀 특이하게 꾸미고 음. 어디나 가나 주목받으려고 하고 센터에 있어야 되고 본인을 관심을 가져줄 때 그런 모임에 가고 자신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절대 안 가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꾸미면 그렇지만, 좀 세련되게 꾸미면 상당히 이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화려하고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첫인상은 매우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음, 실제로 밝고 명랑하고 음,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그 남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을 끌게 되죠. 이분이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당연히 끌리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또 다른 사람들 반응으로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 친하지도 않은데 처음 봤는데 이게 음. 신체를 터치하기도 하고 음. 좀 과도하게 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예, 요즘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법적인 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데 이런 연극성 성격의 여성들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서 터치를 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말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함께 표현하기 때문에 음.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던데, 관계가 조금 이렇게 피상적이고 네. 또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니까 네.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실제로 음, 계속 만나다 보면 좀 피로감이 먼저 느껴질 수가 있죠. 음, 계속 본인한테 관심을 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소홀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나를 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정 표현이나 서로의 관계가 되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좀 더 서로를 알고 가까워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피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요구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감이나 그런 불편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말을 할 때도 상당히 알맹이 없이 인상적으로 좀 네,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인상만 얘기해서 이 오래 대화를 나눠도 이게 무슨 얘기한 거야? 감정적 네. 교류도 쉽지 않고요. 한참을 얘기하고 났는데도 기억나는 얘기들의 내용은 없고 음,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난 거지 오늘 뭐 하다가 끝난 건지 이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공허한 느낌이 오는 것은 이분들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거나 현실적인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연극성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또 잘 휘둘리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음, 이분들은 본인이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하여튼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듯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 이런 거 같다. 뭐 이런 점이 음, 장점인 것 같다. 이런 뭔가의 제안을 하면 쉽게 수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피암시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음. 내가 뭔가를 탁 제시하면 맞아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들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적 어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정작 성적으로는 좀 미숙하고 네. 성적으로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네. 분들이 남성들이 섣불리 행동했다간 또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음, 이분들은 실제 성적 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만. 예, 아, 그 흔히 말하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섹시하게 보인다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적 관계를 원하는 것 그런 욕구는 크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뭐 이분이 이런 깊은 관계나 성적 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연극스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좀 과장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심한 경우 거짓말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본인은 아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장하다 보니까 거짓이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허황되거나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를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소시오패스는 상대를 속이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인데 연극성 인격장애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속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라든지 네. 내가 성폭력의 희생자다 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몸이 많이 아픈데 큰 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들은 이제 성적 관계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갑자기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력을 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제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별 의도가 없었던 부분까지도 성적인 어떤 접근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성들은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남성도 연극성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성 네. 히스테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돈 후환이 좀 생각이 납니다만 어떤 남성 히스테리, 남성 연극성 장애의 성격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예, 남자들도 역시 여자가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남자는 멋진 남자, 매력적인 남자로 그 자신을 꾸미려고 하죠. 그래서 외모도 굉장히 멋지게 꾸미고 특히 몸이 아주 뭐 탄탄하고 체력적으로 또 근육 이런 몸매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그 시대와 사회에 맞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를 좀 많이 옮겨다닐 것 같네요. 네. 남성 연극성 장애인 경우. 이런 분들도 결국은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원하다 보니까 관계가 피상적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굉장히 좋아하면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인가 보다 하고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애착 관계나 연인 관계가 되게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